자, 이번에는 구석기와 신석기를 지나서 새로운 금속으로 된 도구가 등장한 청동기 시대의 생활과 문화를 살펴볼 건데, 청동기 시대는 사람들이 돌만, 석기만 사용하던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서 구리, 주석, 아연 이런 물질을 섞어서 녹여가지고 만든 청동을 사용했었던 시대를 청동기 시대라고 하고, 그 덕분에 뭔가 사는 방식이나 생활하는 모습 이게 많이 달라지고 문화도 바뀌고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럼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알아볼까? 신석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농사는 더 발달해서 더 잘 짓게 되고, 특히 이때가 돼서야 벼농사를 짓게 된 거야. 지금 우리가 먹는 쌀 농사를 이때부터 짓게 됐고, 그리고 먹을거리가 이제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농사가 점점 잘 되고 발달하게 되면은 또 많은 땅을 갖고 또 많은 이제 많은 식량을 가진 사람들, 수확을 많이 한 농사를 그러니까 잘 지은 사람들이 더 강하고 조금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농사를 잘 못 지어서 식량이 부족하고 또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겠지. 이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이런 어떤 생활의 차이가 생기고 계급이 생기고, 이 부족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부족 안에서 지배를 하는 사람,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 청동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 왜냐하면 농사가 잘 되려면 비도 잘 내려야 되고 날씨도 좋아야 되고, 이거는 다 하늘에서 하는 일인데, 하늘에 있는 어떤 큰 신이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했고, 하늘에 있는 신에게 잘 보이거나 하늘에 있는 신에게 우리가 원하는 거를 전달하거나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러는 역할을 누군가가 맡아서 하게 됐어. 뭔가 하늘과 소통하는 능력이 있다 하는 그런 사람이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야. 제사장은 하늘에게 제사도 지내고 또 그 부족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지배하는 역할도 한 거야. 그 제사장이 하늘에게 어떻게 제사를 지내서 우리의 소식을, 우리의 뜻을, 우리가 바라는 거를 하늘에 있는 신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 부족이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가 또 결정되고 하니까, 이 제사장이 이 부족 사람들을 다스리는 역할까지 하게 된 거야. 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야. 청동으로 여러 가지 장신구를 만들어가지고 몸에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 청동 선생님, 청동에 대한 거 저 사진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봤는데 색깔이 약간 조금 어둡고 푸른 색깔, 초록 색깔, 어두운 초록 색깔이었는데, 지금 여기 이 제사장은 뭔가 약간 금처럼 누런 빛의 이런 장신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청동이야, 얘들아. 청동은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누런 빛이 나거든. 그 금처럼, 그렇지? 그런데 이게 녹슬면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는 약간 그 녹색 빛의, 검은 빛의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물건들을 당시에 몸에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봐. 일반 사람이랑 이거는 완전히 다른 구분이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 이 청동이라는 물질은 아무나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없어. 이 금속을 다루는 능력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만들기 굉장히 어려웠고, 이렇게 뭔가 신분이 높거나 힘이 세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갖게 된 거지. 그래서 보통 제사장들 또는 신분 계급이 높은 지배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제사장이 몸에 지니고 있는 물건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물건을 항상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청동검,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매달려 있는 이거는 청동방울, 그 다음에 가슴에 이렇게 동그랗게
걸려있는 요거는 청동방울. 이 청동검은 뭔가 전쟁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뭔가 권력, 힘을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뭔가 이걸 갖고 있다라는 거는 나는 너희들과는 다른 어떤 좀 더 높은, 뛰어난, 대단한 존재야. 내가 너희를 지배하는 그런 약간 조금 강한 존재야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제사를 하거나 할 때에는 뭐 나쁜 기운이 이렇게 오지 못하게 막는 뭐 그런 의미로도 사용을 했다고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 청동 방울은, 이 방울이니까 막 소리가 나겠지. 뭐 아름다운 소리, 맑은 소리 막 이런 게 날 거야. 일반 사람들한테서는 이런 소리가 나지 않겠지.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제사장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몸에 지니고 움직일 때마다 이게 다 소리가 나겠지. 그래서 이거는 제사장이 움직일 때 나는 뭔가 아름다운 신비스러운 소리가 나게 해주기도 하고, 또 제사를 지낼 때 신에게 뭔가 우리가 바라는 거를 이렇게 막 소리를 내서 알리거나 전달할 때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청동 거울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울처럼 얼굴을 비춰서 보고 이러는 것이라기보다는 제사 때 뭔가 사용했던 거야. 빛이 여기에 이제 반사가 되겠지. 그리고 또 이 제사장이 목에다가 이걸 딱 걸고 있으니까 여기에 빛이 이 상태로 반사가 되면 사람들이 제사장을 딱 봤을 때 제사장의 몸에서 빛이 막 이렇게 나고 있는 거야. 야, 저 제사장이란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높은 사람인데, 야, 몸에서 빛이 나. 뭔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랑 다른 힘을 가진 완전 다른 존재야. 라고 하면서 제사장을 뭔가 무섭게, 어렵게 느끼거나 그 제사장한테 복종하거나 제사장의 명령을 따르거나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 물건들은 제사장의 권력과 또는 제사장의 힘과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물건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물건들을 순서대로 다시 한번 볼 건데, 자, 청동검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박물관에 가면 이런 모습으로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청동검의 손잡이는 과연 어느 부분을 잡고 사용해야 되는 걸까? 여기 이런 부분들. 여기? 어디를 잡아야 이거를 사용할 수 있을까? 자, 정답은 여기 부분. 근데 여기 너무 짧은데 이걸 어떻게 잡고 쓰지? 여기 부분이 이렇게 손잡이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야. 여기에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서 이걸 끼웠을 거야. 그런데 이 손잡이를 뭐 나무, 가죽, 뭐 이런 재료들로 만들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썩어서 없어졌어. 남아있지 않는 거야. 이 칼 부분만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박물관에 이렇게 있고 손잡이가 남아있지 않아서 지금 이런 모양인 거지. 원래는 손잡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청동 방울은 이런 모양들이 있어. 이 종류에 따라서 이것도 그 방울의 개수에 따라서 또 이것도 이름이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는 아까 그 제사장이 들고 있는 막대에 이렇게 세워져 끝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던 것도 볼 수 있었지. 자, 그 다음에 이 청동 거울은 여기 보면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어. 고리처럼. 여기에다가 끈을 매달아서 목에 걸었던 거고, 목에 걸 때는 빛이 반사가 될 수 있게 이 매끈한 부분을 앞으로 보여지게 했고, 실제로 이 뒷부분은 이런 자세한 작은 이렇게 가느다란 무늬로 이렇게 섬세하게 다 장식을 또 해놨어. 자, 이렇게 청동 거울. 자, 그 다음에 이 청동기 시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어떤 유적이 있는데, 자, 그게 바로 짠,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이건 무덤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고인돌이라고 하는 청동기 시대의 무덤이야. 이 큰 돌을 고였다, 괴어놓은 돌이다 해서 고인돌이라는 말로 부르는데, 이 부족을 지배하는 지배자나 아니면은 엄청 권력이 높은 사람, 뭐 제사장 이런 사람들,
죽었을 때 이 사람들의 무덤을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려면 진짜 뭐 몇천 명의 사람들이 이 커다란 돌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을 위해서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돌을 옮겨서 이런 무덤을 만들어줄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권력이 있는 사람의 무덤이고, 누가 얼만큼의 권력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긴 이제 고인돌을 보면, 이 고인돌은 우리나라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인데, 탁자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탁자식 고인돌이라고도 불러. 우리나라에 있는 고인돌은 모양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로 이거는 탁자식 고인돌. 두 번째, 세 번째 모양도 선생님이 뒤에서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이건 무덤이니까 죽은 사람을 여기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공간이 있어야 될 텐데, 어디에다가 뒀을까? 자, 여기 밑에, 땅 속에. 그 다음에 여기 빈 공간에 사이.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어디에다가 뒀을까? 이 중에. 자, 정답은 바로, 자, 여기. 이 돌과 돌 사이에, 땅 위에. 위 공간에 시신을 두는 거였어. 근데 선생님, 이거 앞에 뒤에 이렇게 뚫려 있는데 이래도 돼요? 만약에 막 여기에 사람이 이제 여기 시신을 여기다가 넣어서 막 이게 썩을 텐데 그걸 사람들이 다 보게 되거나, 또는 막 이런 동물들이 와가지고 막 먹고 없어지고 이러면 어떡해? 제사장인데,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앞에 뒤에를 이렇게 뚫어놓진 않았겠지. 여기를 원래 막아놨어. 무언가로 막아놨어. 무엇으로 막았을까? 여기를 이렇게 요 크기에 맞는 돌을 여기다가 딱 끼워서 완전히 상자처럼 다 네 면을 다 막은 거야. 그랬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면서 이 여기에 끼워놓은 돌들이 빠지고 어디론가 누가 가져가거나 뭐 어떤 일에 의해서 이제 없어지게 되면서 지금 이렇게만 남아 있는 거야. 이 두 개의 받침돌은 왜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 돌은 바닥에다가 끼워놨어. 이 땅 속으로. 땅 속에 이 두 개의 돌을 끼우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뚜껑처럼 이렇게 큰 돌을 덮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제사장을 넣고 앞뒤에 돌을 또 껴서 막은 거야. 이런 형태로 만든 무덤인 거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또 어떤 모양이 있냐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모양의 고인돌들이 있어. 요거는 위에 뚜껑처럼 덮는 돌이 굉장히 두툼하고, 그치? 근데 앞에서 봤었던 탁자식 고인돌보다는 좀 작은 것 같아, 그치? 그리고 밑에 받치는 받침돌도 짧아. 그러면은 여기 밑에 공간에 제사장의 시신을 놓기에 적당할까? 이렇게 생긴 무덤은 일단 이름은 바둑판식 고인돌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둑판, 이렇게 생긴 바둑판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바둑판식 고인돌이라고 하고, 이런 고인돌은 이 땅 밑에 여기 안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땅을 파서 이 공간에 이렇게 관처럼 바닥이랑 벽에다가 이렇게 돌로, 납작한 돌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안에다가 시신을 넣은 다음에 위에를 또 넓은 돌과 흙으로 덮은 다음에 위에 이런 모양으로 돌을 쌓은 거야.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요 고인돌은, 선생님 이거는 그냥 돌덩이가 이렇게 딱딱 이렇게 있는 건데요. 받침돌도 없지? 이건 받침돌도 없고 뚜껑 돌만 이렇게 딱 있는 그런 고인돌이잖아. 이런 고인돌은 한자로 뚜껑 덮개를 뜻하는 개, 그 다음에 돌석 해서 개석식 고인돌이라고 부르는데, 이 고인돌도 마찬가지로 밑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 안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딱 이렇게 모셔놓은 거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형태의 고인돌이 남아있는데, 이 고인돌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인돌 왕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고인돌이 정말 많이 남아있어서 전 세계 고인돌 중에서 40%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야.
전 세계 고인돌을 다 합쳤을 때 10개라고 하면 그 중에 절반에 가까운 4개가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뜻인 거지. 그치?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고인돌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이고, 자, 이거는 청동으로 만든 물건인데 이렇게 앞면 뒷면에 뭔가 그림이 새겨져 있어. 그래서 농사를 짓는 어떤 무늬가 새겨진 청동으로 만든 도구다. 농경문 청동기라고 하는데, 여기에 농사 짓는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농사 짓는 모습이 새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청동기 시대의 사람들이 농사 짓는 모습을 이 그림을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농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농사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농사 짓는 이 밭의 모습도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손에 들고 있는 이런 농기구, 그 다음에 머리에는 이렇게 깃털 같은 뭔가 이렇게 꽂고 있는 이런 모습,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밑에 이렇게 항아리 같은 게 있어. 여기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담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토기 같은 거겠지. 그 다음에 여기 뒷면에 보면 이렇게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 나무 위에 새가 2마리가 이렇게 있는 거. 옛날 사람들은 새가 하늘과 땅을 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새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뭔가 신성하고 어떤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고, 여기에 이렇게 고리 같은 것도 있는데, 이 청동기, 이 모양의 이 청동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추측을 할 뿐이야. 여기에 이렇게 6개 구멍이 있어가지고 또 이거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매달아서 사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아니면 또 그래서 하늘에게 이제 농사가 잘 되길 바라는, 풍년을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지낼 때 뭐 제사장의 몸에다가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달았거나 어딘가에다 이렇게 매달았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물건이고,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이에요.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 한 13cm 정도, 가로가 그 정도 조금 넘는 그 정도의 크기라서 이것도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실제로 이 농경문 청동기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나라,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볼 건데, 고조선이란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음 영상에서 같이 알아보자.